안녕. 안녕. 손 흔들고 안녕. 안녕.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네, 두 번째 시간. 우리 급하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네. 급하게. 왜? 이유는 뭘까? 오늘 제가 좀 예쁜 것 같아요. 거짓말이고. 네. 오늘. 거짓말 생각 안 하잖아. 진심을 생각하잖아, 항상. 불치병이 걸렸어요. 불치병이 걸렸어. 그게 아니라, 네. 오늘 저희가 뭘 했죠? 오전에? 상담. 상담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좀 힘들었어요. 왜요? 친구들이, 주제를 좀 잘 못 잡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주제, 방향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큰일 났다. 속된 말로 불이 났다. 이제 불을 좀 끌려고. 불이 났다? It's fire. We need it. We need it. 뭐죠? 소화기를 영어로 뭐하더라? Distinguish인가? 아니 뭐지? Distinguisher. 맞나? 네. 뭐 그게 필요하다. 발음 불이네요. 개구리죠. 여러분,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법이 중요하죠. 전 정확한 문법을 쓰죠, 항상. 문어체, 정확한 문법. 문어 닮았어요. 야, 꺼봐. 야, 무슨 문어야. 무슨 어쨌든, 네. 그래서,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나 오늘 되게 바빴거든요. 네. 그죠? 논문도 써야 되고. 저 어제 좀 썼어요. 네, 제가, 매일 한 장씩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좀 잘 안 돼요. 요즘 학과장 때문에 이게 바빠서. 어쨌든. 진짜 학과장이 안 나오면 요즘에 네.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너랑 나랑 급이 좀 다르니 학과장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주제 잡는 걸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희가 좀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싫어서 한 번에 좀 전달하려고 해요. 네. 네. 주제가 뭐죠? 우리 지금 수업의 큰 주제가 뭡니까? 코로나, 네, 코로나. 코비드-19, 그 다음에 다음. 지역사회 현안 해결. 네. 좋아. 자, 저기 키워드만 던져주는데, 키워드를 이렇게 쭉 이어보면, 지역사회가 뭐 전과 후? 코로나의 전과 후. 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우리 수업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반복하는 첫 번째 문제. 효과. 빠밤. 기분 상해. 나 진짜 기분 상해. 나 진짜 기분 상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있는 실수가 뭐냐면, 자꾸 노인 문제, 장애 문제, 아동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가 코로나랑 관련이 없는 문제를 자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돌봄이 부족하다. 노인들의 어떤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 내지는 장애인들이 어떤 활동이 부족하다. 이거 코로나 전에도 있었던 문제예요.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쭉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 문제가 심화되었다는 오케이. 그 문제가 다른 양상,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것도 오케이예요. 근데 갑자기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 아니, 코로나 전에도 노인 돌봄은 항상 문제였어요. 내가 사회복지를 처음 공부할 때도 신사회적 위기라고 하면서 벌써 그런 문제를 이야기했죠. 근데 교수님 할 때는 전 초등학교 다녀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아니죠. 왜 나 대학원 때인데. 뭘 하고 따져요. 그냥 그러다가 넘어가. 지가 그러면 내가 인정할게. 아니, 너랑 관련이 없잖아. 우리 초등학교야. 어쨌든 그래서 네.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저 이야기랑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엄마가 코로나 전에는 일주일에 한 4일, 5일 매일 탁구장을 가셨어요. 이렇게 치면서 탁구를 치셨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탁구장을 한 번도 못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탁구장이 지하에 있어요. 지하. 보통
탁구장이 뭐 지상이 있는 데도 있지만 지하에 좀 많아요. 왜냐면 넓은 평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갔던 탁구장은 거의 다 지하에 있었거든요. 탁구 잘 치세요? 좀 못 쳐요. 저는 뭐 그렇게 잘 치지는 못해요. 그래도 축구보다는 잘 쳐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가 약간 천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직격탄을 입어요. 지하에 혹시라도 걸리면. 그러니까 운동도 못하고 이런 게 발생하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활동하던 양이 확 준 거죠. 활동량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능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확 줄어든 노인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달 영화를 보러 갔어요. 코로나 전에는. 근데 혼자? 혼자도 가고 누구랑? 완동이 완동이랑도 가고 빗살이랑도 가고 뭐 이렇게 갔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가본 영화관이 없고 제일 마지막에 본 영화가 남산의 부장들인가 뭐 그래요. 갈 수도 있죠. 근데 혹시라도 내가 정말 혹시라도 갔는데 내가 걸렸다 쳐봐. 그러면 무슨 민폐야. 그러니까 얼마나 민폐예요. 뭐 박사님이 걸리면 괜찮아. 뭐 근데 지가 걸리면 미안하고 학생이 걸리면 더 미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못 간 거예요.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나의 이런 이 보고 싶은 욕구. 박사님은 코로나 이후에 뭐 있어요? 뭐 운동 잘 안 하니까 뭐 그거는 상관없을 거고. 나 금방 되게 뭐 할 말 있었는데 까먹었다. 편집해줄까요? 네. 자, 우선 특별히 뭐 못하는 거 코로나 이후에 딱히 없는데. 있어야 돼요? 마스크 쓰고 안 불편해. 뭐 얼굴에 뭐 나고 이런 거. 교수님 그러셨어요. 네. 제가요? 제가요? 교수님이 그렇대요. 교수님이랑 그때 뭘 하러 갔지? 우리 2층 집에 한번 배달의 민족이 돈 결제 안 하고 가가지고. 맞아요. 그때 한번 2.5단계로 되면서 배달의 민족이 서버가 터졌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2층 집에 돈가스 시켜 먹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맛있었어요. 맞아요. 네. 스프 3개 시켰는데 지희가 스프 안 먹어가지고 자, 내가 2개 먹었는데. 그치.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바빠가지고 돈을 계산을 못한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나는 내 생각엔 계산 안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돈을 안 줘 떼먹지 않은 거야. 정말 도저히 나의 상식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니다. 가자. 우리가 직접 가서 돈을 내야 된다. 소상공인들을 먹이 살려야 된다. 우리가. 갔어. 아줌마 기억도 못해. 돈 안 냈니? 냈다고 되어 있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또 그 자리에서 확인해봐. 돈 안 냈다고. 그래서 그 아줌마 냈는데 굳이 안 냈다고 하시면 돈 내세요 하고 낸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근데 가는 길에 교수님이 그랬어. 이게 마스크를 끼니까 다 예뻐 보인대. 길에서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교수님 길을 지나갈 때 항상 여자들이 예쁜지 안 예쁜지 본다? 근데 마스크를 끼니까 다 예쁘다 이거야. 근데 내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지. 나는 이게 마스크를 벗는 게 좋을 것 같아요. You know what I'm saying? 그죠? 그러니까 이 상향 평준화 돼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다. 나는 좀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마스크 벗을 때까지의.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 그치? 좀 있어봐! 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나 잠이 덜 깨서 그래요. 죄송해요. 우리가 마스크 벗을 때까지는 최소한 5년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교수님 좋죠? 마스크 끼고 난 다녀서. 너무 좋아.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5년 정도 걸릴 거라서 여러분들 우리 쉽사리 어떤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좀 힘들어요. 바이러스 관련된 질병이라. 근데 그런 건 있대요. 네. 그 20대들이 이렇게 요즘에는 막 옛날처럼 많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끼니까 뭔가 자기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많은 곳에서 모여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거리낌이 없대요. 그 무슨 어떤 의미죠, 그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애들이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거나 이렇게 많은 곳에 갔을 때 얼굴이 다 드러나고 이러니까 조금 부담감을 느끼고 움츠려듦을 느꼈대요. 군중 속의 고독, 군중 속의 고독, 그런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위축감. 느꼈는데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를 끼고 생활을 하니까 하나의 가면이 생긴 거죠. 페르소나. 페르소나. 네. 그래서 뭔가 모르게 자신감 뿜뿜이 된 거야. 또 다 예뻐 보니까. 네. 저도 한 번씩 자생해 보여요. 거울에서.
제가 마스크 쓰죠. 진실? 저 푸사 보면 사람들 푸사 괜찮다 그랬어요. 올가리니까. 그리고 교수님 푸사 바뀐 거 웬만한 사람들 봤죠? 칭찬 좀 해줘요.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사진 잘 나왔습니다. 연락이 1도 안 온다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좀 해줘요. 교수님 오늘 바꿀 거야. 나 오늘 푸사 바꿀 거야. 나 오늘 푸사 바꿀 거야. 한 명 해줬어, 한 명. 누가 해줬어요? 우리 이모. 꾸분 아저씨. 꾸분 아저씨 해주고, 이모도 해주고, 사장님, 엄마도 교수님 해주고. 잘생겼던데요. 이렇게 해줬잖아, 꾸분 아저씨가. 학생들은 거의 이야기 안 해줘. 그래서 좀 해주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대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 다시 수업으로 가서. 여러분이 주제를 정할 때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발생한 상황에 좀 초점을 둬야 돼요. 이게 그냥 둬야 된다고. 두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점을 자꾸 너무 코로나와 상관없는 주제를 주게 되면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없잖아. 그치? 하는 이유가 없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키는 첫 번째, 문제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해결 방안에 초점을 둘 것인가. 물론 이거 두 가지를 다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끼리 논의를 할 때 어떤 문제에 초점을 둔다. 일단은 방법을 생각하지 마. 아주 독특한 문제. 도대체 코로나 이후에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피부 트러블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게 그런 학생도 있어요. 이게 이걸 아토피라고 하나? 접촉성 피부염. 그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이 친구는 마스크 쓰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따갑고 아프고. 이거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없었던 문제. 이런 독특한 문제에 초점을 두거나, 아동이 되었든 노인이 되었든 그런 문제를 초점을 두거나, 아니면 그냥 돌봄, 서비스용 그런 평범한 주제에 프로그램을 독특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거나, 혹은 둘 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나는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중구난방적인 이야기를 하면 사실 여러분 오래 과제 못해요. 그러면 이야기하다가 하늘 다 가. 그러니까 생각은 제가 또 여러분한테 꼭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수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군사, 의학 수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정보가 많은 게 결정을 지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해롭게 만든대요. 미스테리죠. 미스테리라기보단 everything, nothing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미스테리인 거야. 왜요? 퍼즐과 미스테리의 차이예요, 그게.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안다고, 많이 고민한다고 해서 적절한 해답을 구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간다. 미안하지만 그런 결과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냥 찍어요. 우리가 하자.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 하자. 그 다음부터 설정하는 게 좀 편해요. 이거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안다고 해서 어떤 적절한 해답을, 흔히 말하는 어떤 좋은 방향을 갖는다? 그런 거는 이때까지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해놓고 거기서 어떠한 내용을 갖다 붙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때까지 연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래요. 저도 연구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구 질문 툭 던져요. 이게 뭐야? 그때부터 생각해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요.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 아이디어 이거를 다 짬뽕해서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진짜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가장 짧은 시간에 먼저 정해놓고 거기다가 살을 붙이세요. 그게 훨씬 유리합니다. 진짜로. 퍼즐과 미스테리 차이가 뭔지 아세요? 퍼즐은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게 퍼즐 아니에요? 맞아요. 미스테리. 드라마? 미스테리 극장? 퍼즐은 정보가 하나 추가가 되면 해결이 된대요. 진짜요? 네. 미스테리는? 미스테리는 정보가 추가가 되면 될수록 해결이 어렵대요. 어디서 들었어요? 어느 책에서 봤어요? 오늘 박사님 만나고 완벽하게 이런 썸띵 류를 갖고 아빠 썸띵 류를 갖고 오는 거 처음이야. 뭐가 처음이에요? 오, 대박. 근데 진짜 괜찮다 이거. 나 좀 써먹을게요. 퍼즐과 미스테리. 야 너도 기억해. 퍼즐 미스테리. 퍼즐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건 정보원이에요. 네. 그죠? 근데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석가인 거예요.
근데 4차 산업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보원이겠어요? 분석가겠어요? 분석까지. 그지? 분석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석가가 되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No.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어떤 주제 혹은 문제 혹은 방법 혹은 둘 다를 정하세요. 뭐 뭔지 몰라. 뭔지 모르지만 빨리 정하실수록 유리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아씨 이렇게 좀 대충 주제 정해도 되나? 돼요. 중요한 건 거기다 살을 붙이는 게 더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뭐 엄청 고민해서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 엄청 이게 막 흔히 말해서 팬시하고 엄청 그런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사실은 오히려 거기다가 여러분이 추가로 하는 노력이 좀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원래 그렇잖아요. 그 박사 논문이랑 석사 논문 쓸 때도 처음에 주제랑 다르잖아요. 마지막 막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맞아요. 뭐 있죠. 당연히 있죠. 저도 뭐 박사 논문 쓸 때 주제 정하는 건 금방 정했어요. 한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정했는데 논문만 한 3년 반을 썼나? 그러니까 그걸 다듬어 나가는 거지. 네. 3년 반 정도 써서 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도 주제는 빨리 정하세요. 우리가 지금 벌써 3월이야. 벌써 3월 중순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오늘 3월, 4월쯤 되면 프로포저를 어느 정도는 좀 써야 돼요. 그 중간고사쯤 되면. 4월이죠? 네. 5월인가? 5월인가? 4월 말 아니야? 4월.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프로포저를 쓰고, 그 프로포저 가지고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복잡한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어떻게 막 이렇게 꽃피울 건가. 꽃피우는 방법이 뭐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반복적인 대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줌으로 혹은 뭐 카톡으로 만나고 이야기하는 게 귀찮다.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앞으로 여러분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5년 길면 7년 8년까지도 갑니다. 해결 안 돼요. 백신이랑 상관없이 이거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쭉 갈 거예요. 7년 난 몇 살이야? 30인가? 여러분 쭉 갈 거예요. 그러니 이미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생활하고 하는 거를 적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회 나가서서도 분명히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이 팀원들과 대화를 주고받고 내용을 정리하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수업을 넘어서 앞으로 여러분 삶이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이어질 거니까 선생님 저 백신 나왔으니까 아닌데요. 아니라고 절대로.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팟캐스트 네이버나 구글에 팟빵이라고 치면 팟빵이 사이트가 떠요. 팟빵에다가 스토리5 자, 따라해. 스토리5 색깔도 요 색깔이에요. 스토리5의 1화에 쌤이랑 여기 지희랑 우리 박사님이 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좀 들어보면 왜 이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가. 뭘 그런 얘기 했어? 했죠. 1화에서. 그래서 우리 그때 사이트도 한번 했다. 그 단톡에. 여러분 단톡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단톡을 사유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막 자기 SSF 올리고 막 팟빵 올리고 그럼 나도 막 우리 이삐 사진 올리고 그러지? 해요. 굿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조금 고민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들과 이렇게 단톡으로 올릴 때는 주제를 조금 강렬하게 딱 던져주고 선생님 여기서 조금 더 논의할 부분, 이상한 부분, 고쳐나갈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지금 정해지지 않으면 저희가 뭐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겠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니 그리고 내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누가 팀장 안다, 조장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집에 앉아 있어서 뭐해? 그냥 이참에 뭐 좀 여러 가지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그렇잖아? 뭐 조장이 못하고 아니면 어때?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건데 20분이라고? 끊어야 돼? 끊고 할까? 오케이. 네. 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우리 주제 정할 때 조금 더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 줘. 뚜둥. 뚜둥. 그게 있었어요. 내가 이게 왜 하면 내 효과 없는 게 귀찮아서 그래. 진짜 그렇게 게으르면 어떡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게을러. 대상. 여러분 대상. 대상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 자꾸 대상을 노인, 뭐 아동, 장애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노인 종류 너무 많고요. 아동 종류 너무 많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해요? 자, 소개팅을 시켜주는 거야. 굿드. 누구 소개시켜줄까요? 이쁘네? 그러니까 이쁜 애라고 해. 뭐 여자. 그런데 아무 여자 데리고 와봐. 화낼 거죠. 이런 느낌. 내가 남자 좋아. 이렇게 했어. 아무 남자 데리고 와봐. 막 교수님. 화내 안 내. 그런 느낌인 거야. 근데 장애인 이랬는데 장애인이 장애 유형만 몇 개죠, 교수님? 15종? 네. 근데 살복지 1급 맞나봐. 나 1급 맞나봐. 근데 오늘 장애인을 하겠다 이러면 구체화가 되지 않으니 장애 15 유형 욕구는 다 다르겠죠. 맞아요. 그리고 노인도 교수님 전공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네. 그럼 노인분들의 욕구도 다 다르시겠죠? 그쵸. 노인마더라도 평생을 집에서 일하셨던 가정주부 했던 노인, 방금 은퇴했던 노인, 몸이 안 좋은 노인, 암에서 회복된 노인, 경도 치매가 있는 노인, 되게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노인 그러면 everything은 nothing. 여러분 뭘 안 하겠다는 얘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떤 대상을 정할 때는 약간 시나리오 쓴다고 생각해봐. 어떤 노인, 이 노인이 철수, 우리 한번 또 해볼까? 철수 할아버지가 우리 다 김철수야. 왜 철수요? 철수 안 하면 좋겠는데. 좀 정치적 색이 띄나?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영수로 할게. 영수? 나는 총장님이 너무 좋은데. 총장님 러브? 총장님 러브? 그렇게 뭐 함부로 하면 되나? 총장님을? 돌쇠라고 하자 그냥. 아파. 돌쇠 할아버지가 난 진짜 상상도 못했다. 나 진짜 진심 상상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렇게 부영돼 있으면서 항상 총장님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 저는 마음속에 항상 담고 툭 튀어나온 게 총장님 이야기잖아. 툭 튀어나온 항상 총장님. 나는 그 성함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거지. 감히 내가 우리 엄마 장씨예요. 근데 막 교수님 영수 이렇게 하면 어디 내가 이삐 부르듯이 부르면 되는가 그걸? 자, 우리 돌쇠 할아버지가 이런 거죠. 시나리오 써봐. 돌쇠 할아버지가 지난 30년간 공무원 생활에서 부경대학교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지난 한 3년 정도 그냥 집에서 노셨는데 안 그래도 그때 그나마 유일한 낙은 친구들 만나서 게이트볼 치고 테니스 치고 운동하시는 게 다였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문 다 닫아버리고 친구들도 안 나간다 그러고 마스크 끼고 운동 뭐 하겠냐 그러고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대상과 상황이, 그러니까 대상을 이야기한다는 건 상황이 함께 따라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노인, 장애, 아동, 그럼 난 속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쩌라고? 내가 뭐 해줄 수 있어? 무슨 말을 해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 장애를 같은 것으로 자꾸 묶는데 전혀 다르잖아요. 좀 다르죠.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지적 장애나 지체 장애나 이렇게 가는데 지적 장애랑 지체 장애는 다르잖아요. 맞아. 욕구 자체가. 근데 그걸 같이 묶어가지고 보면은 접근이 너무 어렵고 헷갈리고 복잡할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좀 더 구체화하고 장애도 지금은 등급제가 폐지됐지만 1급부터 3, 4, 5, 6 쫙 있으면 그것도 조금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장애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장애인과 시설을 이용하고 거주하는 거주시설 장애인이 있는데 거주시설 장애인의 욕구와 집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이용시설 장애인의 욕구는 다르죠. 그렇죠. 이게
결과만 보고 결과가 뭐 이용을 못한다고 해서 원인이 같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돈 많다고 배트맨하고 아이언맨이 같지는 않아요. 둘 다 돈이 더럽게 많지만 배트맨의 스토리와 아이언맨 스토리는 전혀 다릅니다. 뭐 둘이 돈이 엄청 난 많지만 아이언맨이 더 좋은데. 저 배트맨 좋아해요. 역시. 그때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결과가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결과를 직면할 때까지의 과정이 같다?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들은, 여러분들이 고민할 대상에 대한 고민은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직면할 수 없었던 문제, 욕구를 좀 자세하게 스토리를 짜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쌤이 말했잖아. 대상을 단순히하자. 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인, 자 우리 팀원 1, 2 노인, 어떤 노인? 그러면 나 은퇴한 노인 할래? 오케이, 좋아. 은퇴한 노인. 여성, 남성, 오케이. 남성, 은퇴 노인. 근데 이 사람 좀 아파. 어디 아파? 이렇게 하라는 거야. 막 여기서 막 붙이지 말고 그냥 이거 주고받아요. 우리 이거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중중중중 바꾸면 뭔가 이 노인이 좀 그려지잖아. 돌쇠 할아버지, 돌쇠 할머니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캐릭터성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겠죠. 그때부터 욕구를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일까? 뭐 목골 시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욕구와 신세계 센텀에 맛있네요. 내가 갖고 왔어. 그렇대요. 신세계 센텀 그 지하 1층에 식품관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욕구 다르겠죠? 나은요. 근데 그들은 똑같이 노인이에요. 저 학생들의 백화점 좋아해요. 정말 안 어울리네요. 그렇지 진짜. 근데 그분들은 노인이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말하는 거 따르면은 그분들은 같은 걸로 묶어야 돼요. 그죠? 어떻게 묶어?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준이 다르겠죠. 우리가 뭐 연구할 때 보면 나이, 성별, 경제 수준, 교육 수준, 거주 형태, 또 뭐 있죠? 종교 뭐 등등등등이 있겠죠. 소득.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학력. 구체화해서 그분들의 뭐 자식도 있겠네요. 그죠? 네 자식. 내 자식, 네 이 자식. 자식, 그 자식.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어떤 대상의 어떤 성격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물이 그려질 겁니다. 인물이 그려지고 여기에 뭘 갖다 넣느냐? 드디어 코로나를 갖다 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지금 그러니까 문제 이거로는 욕구, problem, 욕구죠. 문제와 욕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에서 욕구 사정을 한다고 하죠. 욕구의 리드 어세스먼트라고 부르죠. 욕구 사정을 하는데 이 욕구 사정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욕구 사정이 가능해요. 이 사람이 뭐하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욕구가 발생을 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 욕구, 코로나 발생 이후에 도출돼 있던 욕구. 그러니까 그 욕구가 예전부터 갖고 있던 문제가 더 가속화됐는지 혹은 새로운 욕구가 발생했는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엄마는 코로나 이전에 탁구 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니까?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탁구치 못 쳐. 그럼 새롭게 발생된 욕구였고.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뭐 활동하시는데 뭐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 문제는 있었지만 근데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뭐 움직이시는 데나 특히 뭐 항상 마스크를 쓰셔야 되니까 이런 게 조금 더 불편해지시는 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모든 코로나 이후에 특정 문제를 여러분이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 방안, 개입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박사님이 아까 우리가 좀 논의했던 것 중에 박사님이 이런 말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학생들이 갖고 왔던 어떤 개입 전략이 평범하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식상하다. 좀 그런 말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그 학생들 한 댓글들을 제가 봤거든요. 네. 댓글들에 막 댓글이에요, 단톡이에요, 오픈톡. 댓글. 그 우리 LMS에 달아줬던 처음에 댓글들 달아줬던 거, 뭐 그런 거 보면 저희가 지금 2조밖에 안 해서 제가 자세하게 본 거는 그런 것들인데 뭐 비대면으로 이제 대부분 해야 되니까 비대면으로 직접 안 만나고 뭐 A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건데 마포구에 그게 있대요. 뭐요?
나 옛날 마포 살았었어요. 네. TMI. 효돌이 뭐 마포 돌봄 로봇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마포에 이렇게 로봇이 있대. 그래서 마포에 옆구리를 툭 찌르면 체조를 가르쳐 줬대요. 노인분들한테. 그리고 뭐 이렇게 머리를 누르면 비상. 그래서 뭐 병원 연결, 보호자 연결. 그런 걸 이미 하고 있대요. 그 집에서? 네, 집에서. 그래서 그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미 대개 로봇들을 배포한 거야. 그리고 인천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 효 로봇, 뭐 KT에서 연결을 해서 하고 있고, 뭐 LG U+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AI라고 하는 게 많이 조금 뭐 여전히 우리한테 그렇게 익숙한 개념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노인복지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새로운 IT 기업들이나 새로운 기술과 연결을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키워드만 해가지고 구글링을 해도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코로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와봤자 재미가 없다 이거지. 네. 재미가 없어. 보는 사람은 이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걸 누가 심사해주고 누가 자문을 줄지 모르겠지만 자문위원 중에 이미 이거 개발을 하는데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식상하다. 이미 한 거예요. 그리고 뭐 노인분들이 활동이 많이 줄어, 장애인분이 활동이 많이 줄어. 사실 거주시설에 살고 계신 장애인분들은 외부 활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아요. 거주시설의 장애인분들은 보조해주시는, 도와주시는 보조 도우미 분들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해진 정기적으로 이렇게 외부에 나오시고 그래서 뭐 매일매일 나오실 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줄었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미 노인분들은 그런 활동들을 올리고 높이기 위해서 대학생들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뭐 자원들을 연계해가지고 노인분들의 활동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미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걸 코로나 때문에 하겠다. 그러면 교수님 말대로 별로 섹시하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자. 정말 안 어울린다, 너죠? 섹시. 난 예전에 교수님들이 내가 뭘 가져가면 섹시하지가 않다는 거야. 주제가. 네. 난 그 단어가 이해가 되게 안 됐었어요. 지금 이해가 돼요? 아니, 이쁘기만 하면 되지. 왜 섹시해야 돼? 이게 학계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학계에서 이거는 주제가 너무 섹시하지 않아 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씁니다. 선생님들이. 그게 또 뭐 있잖아요. 섹시하지 않다랑 또 뭐 하나 있잖아요. 전 그 말을 잠깐은 모르겠는데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attractive 하지 않다는 거야. 이게 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제에. 그러면 여러분 봐요. 어떤 주제가 어떤 개입 방향이 어떤 모형이 나한테 매혹적으로 보이려면 우리가 보통 매혹적이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뭔가 매혹적이 될까? 가장 대표적인 뭔지 알아요? 예쁘다고 매혹적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안 해요. 그 일본 그 누구냐 이렇게 세이코? 내가 주면 세이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내가 매혹적이다. 다른 말로 빠져들어간다. 다른 말로 내가 몰입할 수 있다. 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내가 뭔가 다른 거, 익숙하면서도 다른 걸 볼 때 사람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빠져들어가요. 왜? 아예 처음부터 너무 다르다 싶으면 반감을 가지는데 내가 아는 거지만 뭔가 다른 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떡볶이를 먹더라도 분명히 매운데 뭔가 조금 다른 맛이야. 그러면 그 떡볶이 집은 대박이 나고 치킨도 뜯었는데 내가 알던 치킨 맛이지만 뭐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만 이 맛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던져주는 말은 하나예요. 완벽하게 something new를 만드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도 못해요. 이거는 거의 천재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새롭다가 아니라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새롭다와 새롭게 보이는 거는 다릅니다. 그리고 같아요. 이게 지금 하는 말이 여러분 잘 모르겠죠? 잘 들어봐.
새롭다와 새롭게 보이는 거는 사실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같게 느껴져요, 인간이. 그러면 이게 어떤 식의 관점을 쓰냐? 한 개에다가 한 개를 더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전문용어로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커넥티드 펑션, 뭐 이렇게 우리가 학문적 용어로 불러요. 어떠한, 여러분 대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뭐다?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예를 들어서 터치스크린, 전화, 인터넷 이 모든 것은 이미 기존에 있었던 기술이었어요. 잡스가 했을 때. 다 했던 기술이에요. 뭐 앱도 다 했었어요. 스마트폰에 정말 하늘 아래 새롭다고 말한 기술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새롭죠. 새롭죠.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롭게 느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건 새로운 장치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독특한 프로그램도 이 마찬가지예요. A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를 가지고 오면 그건 굉장히 식상해요. 예를 들어서 노인이 이동을 장애인이 이동을 잘 못한다? 휠체어 갖다 주겠다. 밀어주겠다. 얼마나 식상해. 안 식상해요. 근데 박사님 집 예삐가 휠체어를 끌고 가겠대. 귀여워. 뭔가 신선하잖아. 엄청 신선하다. 신선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그냥 A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상품, 하나의 서비스, 하나의 정책을 갖고 오면 그건 식상해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물론 급박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상황에서는 그걸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1년 정도 코로나의 이런 적응 단계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식상한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이거 다음이 뭐냐는 거예요. next, post 서비스는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이 서비스와 이 서비스를 연결하면 어떤 게 일어날까? 세 개 서비스를 연동했을 때 세 개 서비스를 연동하는 키는 뭘까? 이런 것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프로그램 개발의 핵심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고 또 생각보다는 쉬워요. 제가 한 번씩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이 아이디어 머리가 굳었다고 생각하면 혼자 이런 책 같은 거 보면서 책에 단어를 이렇게 막 적어요. 예를 들어서 정수기 보다가 맥주 이렇게 정수기랑 맥주를 합쳐. 정수기 물 막 내리면 물 대신 맥주 막 나와요. 쿡쿡쿡쿡.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를 혼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에요. 내 동생 좋아하겠다. 원정 씨가요? 어쨌든 여러분 그러한 서비스의 서비스. 여러분이 잘 모르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서비스 세 가지를 쭉 이렇게 적어놓고 그 서비스랑 연결해봐요. 도대체 새로운 서비스가 이 연결시키면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까?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간혹 이상하게 잘 연결이 될 때가 있어요. 있다고. 그때가 전문용어로 아하 포인트입니다. 아하. 교수님도 얼마 전에 아하 포인트 오셨죠? 언제요? 있어요. 어쨌든. 근데 네. 그게 연결을 했을 때 사람들이 기존에 왜 이걸 안 했지?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육을 10분 만에 만들 수 있게요, 없게요? 여러분 수육이란 요리를 10분 만에 만들 수 있게요, 없게요? 이때까지 우리는 얼마나 걸렸어요, 수육이? 우리 보통 수육하면 얼마큼 걸렸어? 1시간? 1시간? 네. 그렇게 사람들은 꾸준히 만들어왔어요, 두꺼운 고기로. 네.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분명히 시간도 아끼고 불도 아끼고 물도 아껴야겠죠. 그럼 사람들이 혁신이라는 거, 이노베이션 네. 할 생각은 했겠죠. 왜 안 했겠어요? 안 해봤습니까요? 시도를 안 해봤어요. 시도를 안 해봤습니까? 그리고는 얼마 전에 오 갈릴레오가 제가 수육을 10분 만에 만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수육 10분 만에 만들 수 있다. 아무도 안 믿는 거야. 제가 정말 수육을 10분 만에 끓여서 갖고 왔어요. 처음엔 안 먹는 거야. 냄새 난다고. 냄새 안 났어. 냄새는 안 났는데. 맛은요? 괜찮았어요. 제가 수육 10분 만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네. 이때까지 남이 안 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안 하는 게 구려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생각조차 안 해볼 때도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 피살 사탑에서 실험을 했죠. 그죠? 그 무게가 다르지만 부피가 큰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동일하게 땅에 떨어뜨려지죠. 그거 2000년 만에 실험한 거예요. 2000년 만에. 2020년 만에 수육은 10분 만에 만든다. 라면하고 거의 비슷한 속도로 만들 수 있다, 수육은. 제가 개발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프로그램 개발이란 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 오늘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대상은 최대한 구체화를 해라. 근데 이 대상 구체화한다고 막 고민하지 마. 맞아. 그냥 막 던져요. 그냥, 뭐 남성, 여성 좋아. 막 던지는 거 막 던지면서 살을 붙여요. 즉, 캐릭터성이라는 걸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가질까, 어떤 욕구를 가질까를 몇 개를 추려내 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짜시는데 그 프로그램이 단순한 프로그램보다 2개, 3가지를 잇대어서 만든 독특한 프로그램이라면 전 좋겠다. 여기까지가 제 생각. 박사님 생각도? 비슷해. 하나만 더 추가하면 네. 그 대상 선정할 때 네. 노인 하면 우리 그냥 노인 하잖아요. 장애인 하면 그냥 장애 대상에게만 집중하죠. 네. 아동 하면 그냥 아동하죠. 네. 근데 어떤 사건이 영향을 끼치면 분명히 그 대상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주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갔을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도 조금 관심을 기울여 보면 분명히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나 영향이 있을 거예요. 이게, 네, 전문용어 좀 써야 돼요. Dyadic relationship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Dyadic relationship. 좀 쉬운 말은 couple relationship. 이게 왜냐면 제 박사 종합시험 주제였어요. 진짜 주제. 제가 자꾸 그렇게 남의 밥상에 숟가락 좀 얹지 마요. 네가 하는 거고요. 네가 하는 거고요. 제가 박사 연구할 때 주제가 뭐였냐면 우울 전염이었어요. 내가 우울했을 때 내 옆에 사람은 안 우울한 사람이 우울해질까에 대한 논의였어요. 이게 제가 했던 건데 이게 다이아딕 혹은 커플 릴레이션십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뭐 노인, 장애 뭐 등등 있어요. 그 사람도 클라이언트지만 그 사람 옆에 있는 가족, 친구, 돌보는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케어하는 사람도 똑같이 힘들어요. 가족, 대표적으로 가족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공부했었던 우울 전염 이론이 한 사람이 우울할 때 그 우울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도 똑같이 우울해진다. 코인이 개발했던 이론 이름 까먹었어요. Contagion of Depression Theory예요. 그러니까 우울 전염 이론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어떤 대상의 폭이 훨씬 넓어져요. 노인분들의 자식, 장애 가져오고 있는 엄마, 아빠, 형제, 뭐 이런 식으로 아동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관계들을 고려한다면 훨씬 더 정말 주제가 좀 다채롭고 우리 이런 거 생각 못 해봤다. 그치 이런 거 발생할 수 있지. 이런 것만 잡고 시작해도 절반을 먹고 들어가요. 절반 먹고 들어가지. 그리고 기사 같은 거를 좀 자주 한번 찾아보세요. 뭔가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런 세상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대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도 막 이제 코로나니까 음식점에도 전부 다 키오스크로 바뀌고 그렇게 되면서 노인분들이 그런 거 어렵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좌절감을 느끼고 막 와가지고 자식들한테 어렵다고 막 울고 막 이랬다는 기사가 있었던 걸 봤는데 그것도 어떻게 잘 요리를 해가지고 손보면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기사도 한번 보고 별 관심 없고 관련 없어 보이는 기사들도 한번 찾아보면서 이것저것 끄적여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학원 있으면 좋겠다. 어떤 학원? 키오스크 가르치는 학원. 우리나라는 학원 국가잖아. 네. 만들어보세요. 네? 만들어보세요. 돈이 없어요. 원장님, 나 돈이 없어. 원장님, 나 첩차려 좀 봐. 그 누가 배우러 와? 어? 그 누가 배우러 오죠?
대박 나면 좀 수익 떼줄게요. 아니 그거 있잖아. 근데 키오스크 맥도날드에 안내 요원 이런 거 있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맥날의 뜻이 뭔지 궁금하시다면 어제 우리 팟캐스트 들으면 되는데. 맥날이요?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멕시코 날씬이. 맥날의 뜻이. 안돼 안돼. 아, 그래. 우리 팟캐스트 들어야 돼요. 스토리 5에 나옵니다. 팟캐스트 들어요. 맥날의 뜻은. 진짜 궁금할 거. 맥도날드 아닌데? 네. 네. 어쨌든 여러분, 그런 아이디어. 솔직히 뭐 학원 차려도 되잖아. 그죠? 뭐 그래도 되는데. 나는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생각해요. 꼭 뭐 복지관에 해야 되나? 뭐 솔직히 학원 차려서. 왜냐면 맥도날드 실제 가서 키오스크에서 틀리면 좀 쪽팔리니까 어르신들 이용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맞죠. 학원은 얼마든지 가서 해보고 틀리고 해보고 쫙 해서 맥도날드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학원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해. 맞아요. 너무 이렇게 사회복지, 어. 행정, 너무 이쪽에만 갇히지 마세요. 우리 부경대가 어떤 대학교입니까? 좋은 학교. 미래 창의적 인재를 선생님 양성하는 화이팅! 융복합 교육을 창의혁신! 실시하고 있는 네. 부경대학교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복합, 융합, 그죠? 도전, 그러니까 혁신, 창업. 제2의 창업. 네. 이거 아무도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잘 하세요. 네. 여기까지 하자. 너무 길다. 이렇게 길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만 그럼 팟캐스트 들어야 돼요. 팟캐스트도 듣고 응. 안녕.